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맥 12부터 한번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등기 효력을 공부하고 계신데요.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조문들이에요. 지금 맥 12에 보시는 그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가 우리 부동산 등기법 4조 1항하고 4조 2항의 조문의 내용입니다. 시험에도 한 번씩 나오고 있어요. 자, 1항을 보시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가 여러 개 있다면 순위를 따져보잖아요. 그 순위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거기를 줄 한번 가보세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거기 분석해 보겠습니다. 법률에 다른 규정을 둔다는 것은 예외 규정을 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외 규정이 없으면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줄금 밑에다가 적어 보세요. 원칙적으로 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없는 때에는, 없으면 이렇게 나오면 전부 원칙적으로 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법 규정을 접하시면 우리 법 규정에는요, 원칙, 예외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법에도. 그래서 법적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을 얘기하고 싶으면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원칙적으로 이 반대가 예외적으로라는 거잖아요. 예외적으로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얘기할까요? 없으면을 있으면 있는 때에는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법률에 다른 규정을 두는 게 예외 규정이니까 그럼 예외 규정이 있으면 그러면 예외적으로 이 말이라고요. 자, 이제 다시 해석해 볼게요. 같은 부동산에 등기한 권리가 여러 개 있어서 순위, 우열을 가릴 때 언제나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가 아니죠. 원칙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등기부에 올린 권리의 순위는 먼저 올린 게 선순위라는 건데 언제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먼저 올리고 나중에 올린 순서가 있는데 원칙이 그럴 뿐이고 등기한 순서대로고 선후가 있지만 그 선순위, 후순위 관계 아닌 거를 이미 우리가 공부했었죠. 칠판 한번 보시죠. 2번 등기, 2-1번 등기, 2-2번 등기, 주등기, 부기등기. 이거 할 때 제가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2번이 먼저 되겠죠? 그리고 2-1이 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선순위, 후순위 관계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조문에 5조에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이게 다 2순위이고 내용적으로 추가됐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단서를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에 따르기 때문에 선후가 있어도 선순위, 후순위 관계 아니고 동순위입니다. 다 2순위입니다. 그리고 같은 주등기에 부기등기가 여러 개 있을 때 그들 간의 순위는요, 먼저 붙이고 나중에 붙인 그 순서는 따져볼 수 있더라 라고 이제 단서에 있었던 거 자고 연습했어요. 이게 선후대로 가지 않는 첫 번째 예외고요. 두 번째 예외는요,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라고 해볼까요? 2번에 가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가등기만큼은 가등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등기 안 적혀 있으면 다 종국 등기예요. 최종 등기. 가등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옛날 종이 등기 시절에는요, 2순위를 예약하는 거잖아요. 그럼 2순위 확정하는 본등기가 될 것을 예비하여 요렇게 횡선을 그어가지고 본등기할 여백을 두고 가등기를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현재 전산등기 환경 시스템이기 때문에 변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등기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본등기 들어오면 이 종이등기 시절하고 모양은 똑같아져요. 이렇게 횡선을 그어서 쭉 위로 올려버립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가등기를 먼저 한 거 맞고 본등기를 나중에 한 거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선순위, 후순위 관계가 아니죠. 이것도. 이거는 2순위를 예약한 거고 2순위를 확정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예외 두 가지고요. 이거는 5조, 이거는 91조, 그 두 가지가 예외다. 좀 읽어볼게요. 113을 보시면 아까 읽었던 거 한번 다시요.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자, 그 밑에 114를 보시면요.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해서 가등기가 먼저 되고 본등기가 나중에 되더라도 선순위, 후순위 관계가 아니다.
동순이다. 이제 그 얘기죠. 자, 그리고 다시 위로 가셔서 112의 2항을 볼게요. 4조 2항을 보면 원칙적으로 등기한 순서대로 우열을 가리면 되는데 그 등기한 순서를 어떻게 알아보니에 대해서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보면 되고 구가 다를 때는 접수번호를 보면 된다. 자, 왼쪽에 보세요. 62페이지 아래쪽에 등기 샘플이 있습니다. 거기에 표제부 갖고 을구 되어 있는 거 보세요. 을구에 A 1번의 전세권 A, 2번의 저당권 B가 되어 있죠. 그러면요, 같은 구에 있는 전세권과 저당권은 거기 순위번호 보면 선후를 알 수 있죠. 먼저 됐으니까 전세권이 1순위고 저당권이 그 다음 됐으니까 2순위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위번호라고 돼 있죠. 구가 같은 경우에는 순위번호 보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갑구에 있는 2번 가압류 채권과 을의 가압류 채권과 을구에 있는 1번 전세금 반환 채권, A의 전세금 반환 채권은 전세권이 1번이니까 선순위고 가압류가 2번이니까 후순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구가 다르니까 이때는 순위번호로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밑에 접수번호가 적혀 있잖아요. 등기가 신청이 되고 접수됐을 때 접수된 번호를 부여해서 어느 등기가 먼저 됐는가를 가리게 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 접수번호는요, 1년 단위로 새로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그려볼게요. 소유자 갑, 을구의 가압류, 을. 자, 을구로 가서 1번의 전세권 A, 후순위로 저당권 B, 뭐 이렇게 적었는데, 이 접수번호로 해볼게요. 이 접수번호가, 예를 들어서 50호, 제50호, 여기는 100호, 30호, 이런 게 가능할까요? 접수번호, 여기는 100호고, 나중에 됐는데 30호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아까 금방 얘기했죠. 접수번호는요, 등기소가 개소한 시점부터 1년 번호를 계속 붙여나가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1년 단위로 다시 갱신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늦게 됐지만 번호가 빠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도만 느리면 돼요. 2021년이고 이거는 2020년이라고 보세요. 2020년 100번째, 2021년 30번째 가능하잖아요. 여기는요, 50호가 나오면 자, 100호와 50호는 어느 게 선순일까요? 다시요. 접수번호는 항상 연도하고 같이 보셔야 된다고요. 해마다 1호부터 새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9년이면요. 1순위, 2순위, 3순위. 그 다음에 이게 2020년이면요. 그래도 마찬가지네요. 2021년이면요. 1순위, 2순위, 3순위가 되겠네요. 지금 여러분은 뭐를 보셨느냐 그러니까 등기한 권리의 우열을 지금 이게 가압류 채권, 전세금 반환 채권, 피담보 채권 이 세 개의 채권이 이 가배부동산의 경매 넘어갔을 때 배당받아가는 순서를 지금 평가한 건데요. 그 등기의 우열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어도 지금 이 접수번호가 어떻게 부여되는가 뭐 보니까 다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달력 볼 줄 아시죠? 그대로 지금 했잖아요, 지금. 날짜순입니다, 날짜순. 근데 조문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구가 같으면요. 이게 순위번호라 그랬죠? 이거 보는 게 훨씬 더 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접수번호를 보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구가 같은 권리끼리는 순위번호로 충분하다라고 해서 같은 구, 동구일 때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가 다를 때는 이 번호 가지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순위번호 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접수번호를 부여해서 활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같은 구, 동구, 순위번호, 순. 구가 다를 때 다른 구, 별구, 접수번호, 접, 동순, 별접 이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우리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다시 A의 전세권과 B의 저당권은 같은 을구에 있잖아요. 같은 구에 있어요. 그럼 순위번호 봐야 됩니까? 접수번호 봐도 됩니까? 둘 다 가능합니까? 하나만 봐야 됩니까? 둘 다 된다고요. 근데 이 접수번호를 얘기 안 한 이유는요. 두 개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간명한 순위번호로 충분하다고 얘기한 거니까. 지금 제가 어느 게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사례를 좀 풀어봤는데 본무사 시험에는 3문제 냈고요. 우리 중개 시험에는 아직 한 번도 안 냈습니다. 동순별접 조문만 냈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와도 여러분들은요, 달력 보듯이 하시면 됩니다. 몇 년도 몇 호, 몇 년도 몇 호, 그러면 우리 쭉 나와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115를 보시겠습니다. 자, 거기 115의 내용을 보시니까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 즉 등기 1개 나왔고요. 또 대지권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에서 등기 지금 2개 나왔죠. 대지권 어쩌고 등기, 두째 줄에 또 대지권 어쩌고 등기, 등기가 지금 2개죠. 그 우열을 가려본다, 순위는요, 접수번호에 따른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키워드 제가 빨간색 입혔는데요. 대대접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밑에 그 사발 그림 보이시죠? 대접이잖아요. 막걸리 사발. 대접. 커요, 작아요? 이까지 와서 소대접 그리지 마세요. 대대접. 이걸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에 요 조문 4번 냈는데요. 맞게 낼 때 접수번호, 틀리게 낼 때 순위번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실 유일한 포인트는 대대접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그대로 적용하고 풀어내시면 됩니다. 이거는 더 이상 깊이 볼 필요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을 보시면 116 추정에 대해서 이런 정도가 핵심인데요. 규정이 없고 판례가 인정했다. 이거 3번 냈습니다. 다시 등기 추정에 대해서는 민법에 있습니까? 근거가 등기법에 있습니까? 규정이 없다고요. 전부 100% 판례 이론입니다. 여러분이 얘기하는 등기의 추정력은 100% 판례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권리 동그라미 하세요. 원인 동그라미 하시고 절차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이거 외우지 마시고요. 외우면 오래 못 가고요. 이해하시면 오래 정확하게 기억이 되실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번에 소유권, 보존, 갑, 소유자 갑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등기 원인이 비어져 있습니다. 등기 원인 안 적혀 있어요. 이게 보존등기 문제로서 굉장히 출제 많이 됐습니다. 보존등기에는 등기 원인란이 비어져 있다. 이게 출제가 많이 된 거라고요. 시험에 이렇게 냅니다. 보존등기는 최초의 등기로서 등기 원인란에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적는다. OX. 비워둔다고요. 비워둔다고.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다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 을 돼 있고 원인은 매매입니다. 다시 보존등기는 원인란을 항상 비워둔다는 특징 때문에 자꾸 출제했던 거예요. 보존등기 아니면요, 그 어떤 경우에도 원인란을 못 비워둡니다. 원인란을 비워두면 부실등기로 봅니다. 반드시 매매든 정해든 교환이든 을구로 가서 설정 계약이든 뭐든 간에 다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지금 2번 등기를 보세요. 이 2번 등기는 가등기입니까? 아닙니까? 가등기는 가등기라고 적혀 있다 그랬지, 아까. 그러니까 여기 가등기라고 안 적었으니까 최종 등기입니다. 종국 등기. 종국 등기는 힘이 있죠. 힘이 있다고, 힘, 효력, 힘이 있다고요. 어떤 힘이요? 이거를 여러분 직접 보셔야 이거 안 해도 되는 겁니다. 2순위 예약입니까? 확정입니까? 최종이니까 확정된 거예요. 물권 변동 일어났습니까? 매매해서 법률 행위를 하면 등기해야 갑에서 을에게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이게 민법 몇 조입니까? 민법 186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은 우리 등기부를 떼가지고 보고 소유자가 을로 돼 있으면요, 여러분 중개사들이 이렇게 하죠. 을이 소유자입니다 라고 단정하죠. 그런데 정작 이 2번 등기가 문제가 돼서 소송으로 가면 판사들은 한 발짝 물러납니다. 이 을이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간주할 수 없고 추정만 해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정을 우리 생활용어로 하면 추측입니다. 추측이 강합니까? 간주가 강합니까? 자, 추정하든 간주하든 간주 또는 의제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확신에 찬 거고 이거는 추측해 주는 겁니다. 그 아니라는 반대 증거, 반증 그러는데요. 반대 증거, 반대 증거의 반증.
반증. 이 반대 증거가 제시되면 추정은 깨어집니다. 추측이니까 증거 제시되면 깨진다고요. 근데 간주하는 사실은요, 법이 확신을 준 거기 때문에 아니라는 증거 제시돼도 안 깨집니다, 이게. 이거 언제 깨지느냐? 판결로 깰 수 있습니다. 판결로. 법원의 판결로만 깰 수 있습니다. 강한 힘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지금 등기부에 올라가 있는 을은 우리 소송으로 비화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건데, 강한 간주적 효력을 주는 게 아니라 추정하는 힘밖에 안 준다는 게 현재 법원의 태도거든요. 왜 이럴까요? 2번 등기가 될 때 등기관에 일일이 조사하고 확인했습니까? 서류만 봤습니까? 그 서류가 위조됐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부실등기 환경이 열려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면요, 한 발짝 물러나는 겁니다. 일단 추측해 주는 것밖에 인정 못함. 공신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지금 을이, 우리 중개사들이 거래할 때는요, 을이 소유자다 하고 이제 중개하잖아요. 근데 정작 문제가 돼서 소송까지 가면 법원에서는 추측하는 힘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을이 소유자다라고 안 한 게 아니라 을이 소유자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을은, 지금 소유자로 올라가 있는 을은 법원이 이렇게 약한 힘만 주면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을이. 불만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추정을 공부하는 핵심을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등기 추정을 왜 공부하는지를 이제 이 설명을 들으셔야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추정이든 간주든 왜 문제가 되는데요. 소송 갔을 때 문제거든요. 소송 갔더니 간주가 아니라 추측하는 힘밖에 안 준대요. 자, 그러면 소송법상의 용어를 잠깐 하나 체크하고 갈게요. 소송법에서는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입증 책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소송을 가면서 이제 증거로 이제 다투잖아요. 입증을 하는 쪽이 있고 방어하는 쪽이 있습니다. 입증 책임을 진다는 거는요, 소송법에 이런 용어가 지금 확정되어 있거든요. 패소 위험을 떠안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이런 용어를 만들었을까요? 입증을 하는 자가 입증을 용이하게 해낼까? 입증이 어려울까? 자,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무슨 얘기일까요? 입증을 못 해냅니다. 특히 의료소송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의료소송으로 가면요, 환자 측에 이제 사망한 피해자 측,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럼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 쪽에서 의사가 실수했다라고 입증해야 됩니까? 아니면 의사가 나는 실수 안 했다라고 적극적으로 항변해야 되는 겁니까? 의사가 나 실수한 적 없어요라고 입증해야 될까요? 유족들이, 환자의 유족들이 의사가 실수했다고 입증해야 될까요? 의사가 실수했다고 입증해야 됩니다. 의사들이 왜 입증합니까, 이게? 그러면요, 일단 뭐를 확보해야 됩니까? CCTV 확보해야 됩니다.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근데 병원 측이요, 이미 딜리트 해버렸어요. 삭제해버렸어요. 의사가 실수했다. 다 삭제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되든 보여주지 않습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가면요, 양심 있는 변호사는 이렇게 의료소송에서 이렇게 이 얘기부터 합니다. 병원에서 얼마를 제시하는가요? 합의금. 어지간하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소송 가도 집니다. 이렇게 양심 있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양심 없는 변호사는요, 이길 수 있습니다. 소송 갑시다. 소송 비용 다 챙깁니다. 그래놓고 무책임하고 져버립니다. 입증을 못한다. 입증이 없네요. 입증할 수가 없네요. 이런 얘기하면서, 알고 있으면서 얘기 안 합니다. 그런 뭡니까? 의료소송에서 아시죠? 입증을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양심 있는 변호사는요, 병원의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시고 그게 최선이고 입증이 어려움 때문에 소송가도 지기 때문에 합의금을 최대한 끌어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 입증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법원이 뭐라 그랬어요? 을에게 추측의 힘을 줬잖아요. 그럼 이 사람 추측받죠? 그러니까 소송에서 뭘 안 해도 돼요? 입증을 안 해도 돼. 추정이라도 받으니, 추측을 받으니 적극적인 입증을 안 해도 돼. 그리고 내가 추정받으니 당신들이 입증해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만이 없는 겁니다. 왜? 유리하니까. 추정만 인정해도 이 명의는 유리하거든요. 당신이 입증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입증이 어려움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추정받는, 그래 당신이 입증해라 이 주장을 제3자 누구에게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대항력입니다. 제3자에게 대한 주장, 대항력. 판례 하나 더 알아두세요. 지금 의뢰 추정의 주장이 당신이 입증해라 이 주장을 제3자에게도 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는 거 당연한데, 바로 전 소유자 갑에게도 그러한 주장, 당신이 2번 등기의 무효를 입증하고 싶으면 당신이 입증해라, 2번 등기 무효를 주장하고 싶으면 당신이 입증해라 이 주장을 전 소유자에게도 할 수 있다. 이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근데 시중에 상당수의 교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정력이 갑에게도 미친다. 자, 다시. 지금 명의인이 갑하고 을이 있잖아요.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로 넘어왔어요. 그럼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세요? 갑도 소유자고 을도 소유자로 해석하진 않죠.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왔죠. 그리고 2번 등기 효력이 발생하는 순간 1번 등기는요, 갑의 소유권 등기는 실효가 된 겁니다. 효력을 잃었다고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뭐라 했습니까? 추정력이 갑에게도 미친대요. 추정력이 다시 효력을 잃었다고, 이 갑등기는. 그런데 추정력 효력도 힘이죠, 이거. 힘이 있다 그러면 안 되지. 다시. 제가 지금 판례 뭐라고 했습니까? 을이 추정받죠. 을이 소유자니까. 을의 그 추정의 주장, 당신 입증해라 주장을 갑에게도 할 수 있다. 요거 인정한 거지. 갑이 추정된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금 이 말이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시중의 교재가 상당수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판례를 해석도 못하는 수준의 저자가 책을 썼더라고요. 정말 뜨악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근데 이 책이 이걸 또 뺏겨가지고 뺏기고 뺏겼는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여기입니다. 중요한 거 빼놨어 지금. 을의 추정력이 그 당신이 입증해라 주장을 갑에게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지. 갑이 추정된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 글자를 빼놓는 교재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학원에 오신 여러분들은 서점에 가지 마시라고, 공시법에 있어서만큼은 말씀드리면 좀 잘못된 교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법 공부를 안 한 분들이 책을 썼다는 그런 느낌을 확 주는 교재들이 많아요. 다른 교재를 뺏겼다, 성의 없이 뺏겼다.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다시 누가 추정받습니까? 을이 추정받는데 그 주장, 당신이 입증해라, 이거를 제3자에게도 할 수 있고 직전 소유자에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례가 얘기한 거예요. 을의 추정이 갑에게도 미친다 그랬지, 을 빼고 추정력이 갑에게도 인정된다라고 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은요, 을의 추정이 갑에게도 미친다는 말을 다르게 하면, 갑을이 권리변동의 당사자잖아요. 이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표현이 판례에 있는 표현이고 둘 다 시험에 나왔어요. 다시. 을의 추정이 갑에게도 미친다, 전 소유자 갑에게도 미친다, 이래도 맞고, 권리변동의 당사자 갑을 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에요. 두 가지 다 출제됐습니다. 다시. 자, 여러분이 등기 추정에 대해서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이게 간주가 되든 추정이 되든 이게 문제화, 2번 등기가 문제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간주든 추정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소송으로 갔을 때 문제라고요. 소송으로 갔을 때 추정밖에 인정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유리하다는 거죠. 입증 안 해도 되니까. 그 의미를 캐치하려고 등기 추정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칠판을 보세요. 요거까지 하면 지문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다 체크하신 건데요. 지금 추정력을 인정한다 그랬죠. 이 등기에 대해서. 지금 뭐가 보이는지 보세요. 여기 권리 보이죠, 지금? 권리 공시하려고 등기하니까. 여기 원인 적히죠? 보존등기 빼놓고 원인 적히잖아요. 그 다음에 등기가 되어 있죠? 되어 있다는 말은 절차를 지켰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나요? 이게 절차를 안 지켰을 수도 있지만 일단 되어 있으니까 절차도 지켰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이거를 외우지 마세요. 이걸 이해하셔야 오래 가고 정확해져요.
외우시는 분은 며칠만 지나면 가만있어 뭐를 추정하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대표 판례가 이거 전부 다 세 가지 다 얘기했는데요. 권리 보인다, 추정. 원인도 보인다, 추정. 등기되어 있으니까 절차도 지켰을 거라고 추정. 전부 적법 추정인데요. 권리 적법 보유 추정, 원인의 적법 추정, 절차의 적법 추정. 이거 이제 정식 명칭인데 최근에는 원인의 적법 추정을 판례가 인정했다. 이것만 3번 됐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뭐를 추정한다고요? 권리, 원인, 절차, 권리, 원인, 절차. 등기부에서 이해하고 끝내세요. 자, 그리고 다시 지금 2번 등기는 종국 등기잖아요. 왜 종국 등기입니까? 가등기 아니니까. 가등기 아닌 게 다 종국 등기입니다. 종국 등기 되니까 2순위 확정, 물권 변동, 추정적 효력, 대항적 효력. 이것도 외우지 마세요. 이걸 뭐 물권 변동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 추정적 효력 버리지 말고 여기서 등기부에서 이해하고 끝내세요. 이게 가등기 아니면 2순위 확정, 물권 변동, 추정, 대항. 그런데 자, 가등기로 해볼게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됐습니다. 예약하는 거죠. 최종적인 게 아니라 예약만 하는 거라고요. 2순위 확정입니까? 예약입니까? 예약. 물권 변동 일어났습니까? 예약입니까? 예약. 소유자 아직 안 됐죠? 추정 안 받죠? 뭐 소유자입니까? 예약만 했는데 추정 안 받으니까 주장하는 대항력도 없다. 가등기 아니고 종국 등기예요. 확정, 변동, 추정, 대항. 금방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이제 이해하셔야 되지. 뭐 문장으로 하시다가 또 헷갈리게 됩니다. 자, 이제 맥 16에 있는 내용들을 거기 2번에 권리 동그라미, 원인 동그라미, 절차 동그라미하고 등기부에서 이해하고 끝내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이것조차도 판례예요. 그 다음에 3번 현재 소유명의인. 자, 여기서는 누구예요? 갑을 중에 을의 그 추정의 주장, 당신이 입증해라. 이 주장을 전 소유자 갑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판례였고요. 그걸 다르게 권리변동의 당사자 갑을 간에도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는 것 같은 말이다. 그리고 4번의 의미를 아는 게 등기 추정을 공부한 이유다. 추정을 받는 자는 이 등기가 추정인지 간주인지는 소송으로 갔을 때 문제가 되는데 소송에서 유리하다. 추정만 받아도 유리하다. 왜요? 입증 안 해도 되니까. 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117을 보세요. 등기의 셋째 줄에 보시면요. 본문에 등기에는 점유적 효력도 있고 요거는 시효취득 관련되는 거고 민법 245조 1항하고 2항 비교해서 나오는 효력인데 지금은 좀 시기상조라 설명은 나중에 제가 가미하겠습니다. 어쨌든 등기에 점유 나오는 효력도 있고 추정 나오는 효력도 금방 추정의 효력 공부하셨잖아요. 근데 이를 짬뽕한 점유도 있고 짬뽕도 있고 짬뽕시킨 점유 추정력은 없다. 이게 우리 시험에 한 3번 정도 나왔는데요. 굉장히 헷갈려 하십니다. 이거를. 그래서 제가 거기 둘째 줄에 보세요. 맥 17의 둘째 줄에 점유라는 글자, 추정이라는 글자 때문에 헷갈릴 때 힌트 잘 들리시더라.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짬뽕한 점유 추정력은 없다. 짬뽕은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점유와 추정 때문에 헷갈리는 지문을 해결하도록 하죠. 자, 맥 18을 보겠습니다. 등기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냐? 완료 후 접수 시 소급 요 말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밑에 조문을 보시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 요거 등기 마친 게 완료잖아요.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게 등기법 6조 2항인데요. 자, 이 조문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등기 효력 시기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접수 시 그러십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는 게 앞으로 안 잊어먹는 이유가 될 겁니다. 제가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등기소에 접수시킵니다. 이거 접수시죠? 등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는데 무슨 효력을 얘기하십니까? 다시 보세요. 접수한 때 효력 생긴다고 한 게 아니고 전제가 깔려있죠. 등기를 완료하고 나서 얘기해요. 등기를 마치고 완료하고 나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완료 후에 접수시로 소급해서 인정한다. 이 뜻입니다. 2011년에 신설된 조문인데요. 2번 시험에 나왔고요. 접수한 때 옆에 갈로에서 저장이라고 돼 있죠. 접수가 저장이다. 저장이 접수다. 이게 6조 1항의 내용입니다. 이 또한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맥 19는 이제 딱 좀 익숙하시죠? 관할 사건 계약 허가 멸실 나오면 무효로 하시고 빨강색, 나머지는 노란색 유효로 보내시면 된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11번 보시죠. 등기 효력으로 볼 수 없는 것 골라라. 그래서 물권 변동 효력 있죠? 자, 그 다음에 B, C, D 세 개를 묶어보세요. B에는 추정, D에는 점유, C에는 짬뽕한 점유 추정이 같이 있네요.
아까 뭐라고 배우시라고요? 짬뽕은 없다. 그걸로 끝내고 간결하게 푸시기 바랍니다. 이게 뒤로 갈수록요, 이 말 뜻을 모르겠습니다 하고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든지요. 그래서 설명을 다 하면 나중에 또 틀리십니다. 헷갈린다고. 그래서 제가 짬뽕은 없다라는 힌트까지 생각하게 된 겁니다. 4분이 실전적으로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12번은 지금 아직 안 하셔도 되고, 13번 보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대대접 떠오르시나요? 막걸리 사발? 그걸로 끝내세요, 그냥. 대대접. 예, 접수 번호가 정답입니다. 틀리게 될 때 순위 번호로 내면, 순위 번호 나오면 거기 X하고 푸시면 되고, 접수 번호라고 맞게 돼 있으면 O라고 푸시면 되고. 자, 14번입니다. 등기 효력 발생 시기 언제라고요? 덜컥 A 접수시라고 하지 마시고요. 혼자 하시는 분은 전부 접수시라고 그러셔야 했거든요. 완료 후 접수한 대로 소급한다는 뜻이다. 정확하게 하나를 해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D가 정답이죠. 그리고 16번하고 17번은 풀으셨으니까요. 됐습니다. 오늘 이제 나머지 부분은요, 등기 신청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포인트를 좀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76페이지 보세요. 76페이지에 상단에 등기 신청의 절차 이거 자체를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등기 절차의 뼈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거 신청, 접수, 기입, 조사, 교합,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두 문자 따서 신접기, 조교등이라는 키워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를 외워두시면 뼈대에 해당하니까 유익하겠다라고 제가 권하고 싶고요. 이 자체를 물은 적은 없지만 그래서 제가 힌트를 갈로 안에 적어놨죠. 신발을 적기하고 노는 신발 적기하고 노는 조교의 등짝이라고 신적기 조교등, 신적기 조교등 그렇게 좀 기억해 두시고 두시면 됩니다. 그다음 124를 보시죠.